연금에 관한 5가지 주요 뉴스입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연금에 관한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도시로 부상. 1인당 수령액의 비밀. 울산 시민들의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독특한 현상은 울산 동구의 고소득 근로자들의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구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90만 원에 육박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로 국민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40%의 월 수령액은 40만 원도 채 안 돼 지역 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74만 7,079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3만 6,497명으로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전국 평균인 56만 4,147원보다 18만원가량 높았습니다. 울산 지역별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을 살펴보면 동구가 88만 3,223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북구 82만 1,639원, 남구 73만 270원, 중구 69만 4,239원, 울주군 66만 2,706원으로 순위되었습니다. 울산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11만 5,63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는 일반적 형태의 연금입니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8,700%명, 20만 40만원 미만은 30.9%, 3만 3,460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38.9%로 울산 노령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은 4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수령액 40만 60만원 미만인 19.0%, 2만 68명도 울산 평균보다 낮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간별 수급액 60만나 80만원 미만은 11.0%, 11,909명, 80만나 100만원 미만은 7.7%, 8,435명, 100만다 130만원 미만은 6.5%, 7,135명, 130만 160만원 미만은 6.3%, 6,860명이었습니다. 특히 160만원 18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 5,482명, 180만원 이상인 경우는 5.1%, 5,600명으로 10명 중 1명은 울산 평균의 2배가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국민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238만원이었으며 고령 수급자는 94세, 1930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령액 상위 지역은 울산에 이어 세종 60만 5,279원, 서울 60만 2,816원, 경기 59만 574원, 인천 57만 1,228원 등의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의 대변역. 이달부터 21,630원 인상, 월 최대 42만원까지 가능.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장애인 연금을 21,63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이며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하여 11,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가급여는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만원 인상되어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장애인 연금을 통해 매월 최대 42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됩니다. 2024년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가 130만 원이며 부부 가구가 208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액보다 장애인의 소득 인정액이 적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약 35만 6천 명으로 수급률은 70%에 이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의 인상 등으로 올해 약 3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용돈보다 적은 국민연금의 현실, 월 40만원 미만 수령자들의 이야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 40만원 미만의 금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을 넘지 못해 국민연금 개혁이 급하다는 주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3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절반인 49.9%가 월 4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사람은 64만 6,871명, 부로 20만 대 40만원 미만인 사람은 207만 102명, 38.0%에 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월 40만원도 못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540만 753명이며 이 중 약 271만 명이 월 40만원도 못 받고 있다는 데이터가 눈에 띕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그저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을 나타내는 실제 소득 대체율 또한 명목 소득 대체율 40년 가입 기간 기내에 크게 못 미칩니다. 명목 소득 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42.5%이지만 실질 소득 대체율은 22.4%에 그칩니다. 이는 2022년 기준 평균 가입 기간이 19년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 9,705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71만 3천원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요 목표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은 생계급여의 최대액이 70만원을 넘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2만원 정도라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 교수는 생계급여는 빈곤한 국민에게 최저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수준이 아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 교수는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먼저 소득 대체율을 높여 수급액을 증가시켜야 하며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4평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 마레프 아파트의 숨겨진 혜택과 계산법 공개.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가 고령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3만원 단독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인 소득의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받는 기준이 높아져서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연도의 선정 기준액은 작년보다 4% 상승한 수치이며 단독 가구는 11만원, 부부 가구는 17만 6천원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 배경에는 노인 근로소득과 공적 연금액의 증가가 있었지만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과 선정 기준액의 상승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84비트 주택의 경우 선정 기준액을 밑도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84비 주택의 경우 10억 1천만 원으로 이 가격에 속하는 노인 부부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없으며 부채가 없고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일 경우 이들의 소득 인정액은 291만 6,667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 이 부부는 선정 기준액인 340만 8천원 이하의 소득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18억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180만 원 이하이거나 연금소득이 49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밑도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701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4년에 435만 명에서 6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이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킨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 대상이 너무 넓고 금액이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정부에게 더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더 높은 기초연금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 개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업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전체 취업자 중 2%가 참여하는 주 평균 55시간의 두 번째 직업. 한국에서 N잡러로 불리는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비중이 2%에 달하며 이들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비율은 2%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져 40.7%에서 46.1%로 늘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한 집의 가장인 가구주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용직과 임시직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역시 자영업이 가장 많았으며 이를 택한 이유로는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과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은 단독 일자리 종사자의 68% 수준에 머무르며 근로시간 또한 주 평균 30.1시간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주업과 부업을 합친 근로시간은 주 평균 54.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의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보다도 더 길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한 만큼 소득은 조금 늘었지만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률도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낮았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인 신선옥은 분석 결과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요 및 부가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안정한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노동 이동 및 안전망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